코스모폴리탄이란 잡지사에도 기재됐었고요. 맨젤스랑은 매번 촬영을 하고, 미스 코리아 남자 버전이 있어요. 미스터 인터내셔널이라고 2017년도에 협찬사상, 피트니스 대회는 한 열 몇 번 나간 것 같은데 한 번 빼고 다 상은 받은 것 같아요. 모델도 페이를 좀 세게 받는 것도 있고, 연예인 몸 대역하거나 여러 가지 화장품 모델이나 건강식품 모델이나 여러 가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30살 오신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반도체 쪽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.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이라는, 거기서 진공 상태거나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는 실험이 일단 불가능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을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것들은 일단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있고, 그 다음에 피트니스 쪽으로 모델도 활동하고 있어서 코스모폴리탄, 맨젤스, 그 밖에 TV에 나오는 영상 광고들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 자체가,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주변의 환경이나 저의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예를 들어 저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원하는 학교를 못 간, 저도 원하는 학교를 못 가긴 했지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인데 그게 돈이나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, 꿈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꿈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꿈이 없다고 해도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. 역시 꿈이 없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,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,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한 멋있는 삶이라고, 엄청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요.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면서 각자의 길을 가고, 거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경제적 문제도 상당히 컸거든요.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현실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 가지 퀘스트 깨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한 개는, 군대를 안 가야 되는 이유도 저희 친형이랑 같은 학교로 다니고 있어서 한 명이라도 휴학을 하면은 그 장학금을 못 받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요. 그래서 형도 지금 전문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, 저는 작년에 소집 해지가 됐지만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성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제 어렸을 때는 진짜 상당히 거의 수저가 없었습니다. 대학도 일단 원하는데도 못 갈 정도로,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 친형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국가장학금만 바라보면서 버틸 수밖에 없고, 형제장학금을 바라보면서 버틸 수밖에 없고,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고요. 저도 알바도 두탕 찐 적도 많고요. 돈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진짜로 얘기하기 힘들 일도 많이 하고, 공사장 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고,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싶을 정도로 돈에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, 저의 생활 중에 한 개는, 이게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 가기 전에 제 등록금을 이제 빌려갔어요. 큰 금액은 걔한테,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지금의 몇 천만 원, 몇 백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는데, 그거를 들고 이제 군대로 도망가서 등록금을 진짜 못 낼 뻔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. 걔도 힘든 가정이었지만 저한테도 꼭 필요한 돈이고, 걔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이제 군대로 도망가 버려서 잡을 방법이 없더라고요. 폼프로스트만 먹고 견딘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아껴가면서, 그 등록금 이제 낼 시기가 다가오고 알바 두탕 세탕을 뛴다 하더라도 알바비가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있었는데, 그 기간 동안
먹을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싼 걸 사서 진짜 거의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럴 정도로 궁핍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이 슬펐죠. 그 절망이랑 제일 무서웠던 건 미래 쪽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일상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딱 국가장학금이 나오고 성적장학금이 나오고 등록금이 딱 여건이 돼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는 전략을 좀 바꿨어요. 이렇게 살면은 학점도 나쁘게 할 거고 그런 올바른 직업도 구할 수 없을 거며 좀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게 눈에 보여서 공모전도 엄청 많이 나가고요. 공모전도 어떻게 보면 상금이 큰 것만 일단 나갔어요. 그러다 악착같이 살아서 뭐 국무총리상, 뭐 대기업, 뭐 두산인프라코어 CEO상, 뭐 현대중공업 CEO상, 뭐 대한민국 인재상, 뭐 상을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선 제가 최고 큰 상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신문에도 많이 나올 정도로. 그게 아무래도 제가 놓여진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힘듦이 나중에는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는 사춘기였으니까 원망도 많이 했죠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래도 그 당시에도 어머니가 사랑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. 네, 어머니도 분명히 너무 힘들었을 거고 맨날 오시는 것도 보고 그게 저 때문에 어머니 인생이 일단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헌신적이셨기 때문에 절대 원망 같은 건 지금 하지 않고요. 지금도 어떻게 엄마를 더 잘해드릴까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어머니가 진짜 많이 좋아하십니다. 지금도 엄청 좋아하시고 뭐 대한민국 인재상 받고 거기서 TV에 나가고 했을 때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. 진짜로. 그거를 보면서 좀 더 어머니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돼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제 인생이거든요.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그걸 저한테 바쳤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잘 됨으로 어머니한테 그런 쪽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만약에 꿈이 명사, 예를 들어 제 꿈이 그 운동선수다, 농구선수다 이렇게 됐습니다. 농구선수가 되면은 그런 꿈이 이른 상태잖아요. 그리고 그 뒤에 일단 꿈이 없어졌다는 게 좀 슬픈 사실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이든 은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은퇴를 했을 땐 어떻게 보면 꿈을 잃은 상태가 되는데 저 어떻게 보면 꿈이 명사인 것도 좀 웃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제 꿈은 그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전 행복한 사람이 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맞춰진 상황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솔직히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고 이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은 예전보다 좀 줄었습니다. 하지만 제 꿈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단으로만 쓰이는 거고 그거를 주 목적으로 두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개인적인 뭐 보육원이나 아니면 컴패션이라는 홍보단체에도 후원을 하고 있고요. 그거를 제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행복 수단인 거죠.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힘든 시간에 있어서 그 과정을 아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이거나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돕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 돈의 목적이 결국 행복에 위한 수단이지 그게 주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장님이 먼저
다른 거를 하라고 권할 정도로. 왜냐면 사장님 일단 외국에서 오래 사셨고 상당히 젊으세요. 2세라서 CEO 2세라서 젊으신데 오히려 다른 활동들을 더 권장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주말에 뭐를 배우러 간다고 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 교육비도 지원을 해줄 정도로 그거를 장려하고요. 저도 이런 모델 활동하고 이런 거를 이미 회사에서도 알아요, 많은 사람들이. 근데 그거를 오히려 멋있게 봐주고, 저 말고도 뭐 격투 선수도 한 명 있는 걸로 알아요, 회사에. 저도 친하진 않아서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 회사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.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, 저도 이제 이제 30인데 나이가 어리진 않잖아요. 좀 배우자도 그렇고 좀 믿고 좀 저도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나는 사람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약간 꿈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돕고 싶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봉사활동이나 그 봉사에서 오는 행복도 충분히 행복이거든요. 그거를 좀 느끼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돕는 일들을 앞으로 좀 해보지 않을까,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살아온 날이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남의 아픔을 제가 규정 지을 수는 없고 그 아픔의 깊이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, 세상에 좀 슬픈 사람이 일단 많습니다. 당연히 저처럼 부모 가정에 불화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 때문에 힘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, 거기에 너무 안주하다 보면은 그 원망으로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너무 삶이 더 큰 원망이 다가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. 조금이라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지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혹시 꿈이 없다고 불안해하는 사람한테는 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.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고, 만약에 그 일이 미래에 좋은 영향이 끼친다면 그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친구야, 이름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너 요새 내 인스타그램 훔쳐보고 있는 것 같더라. 내가 잘 돼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복수는 잘 되는 거라고 하잖아. 더 잘 돼서 복수 열심히 할게.